지난 5월 30일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공개 오디션 날. 예술단의 신입단원이 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았다. 오디션 시작 전부터 진두지휘하는 한 사람. 오늘 순서대로 다 정해서 이제 지원자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바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배윤주 씨. 오디션의 의의가 있다면? 오디션의 의의는 정말 크죠. 저희가 지금 7년째 계속 이렇게 매년 오디션을 하고 있고, 그 오디션을 본 우리 장애인 예술가 분들이 뭐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터키도 가고 또 국영 방송 무대 공채 앵커도 되고 또 연주자도 되고 뭐 무용가도 되고 이렇게 그분들이 그냥 오디션만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가로 전문 예술가로 저희가 사회에 배출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역할을 저희 오디션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예술가들이 대중문화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예술단의 7번째 단원이 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지원자들은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공연을 선보인 적 없는 이들에게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매년 축제 같은 오디션 현장. 지원자도 그들의 가족도 모두들 하나가 돼 참가자들의 꿈을 응원하는데, 간절한 꿈을 향한 첫 발걸음, 그 힘찬 출발에 배윤주 씨가 함께하고 있다. 오디션 참가자들의 당락을 쥐고 있는 심사위원들. 참가자들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기에 심사위원들 역시 누구보다 신중하다. 지원자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데, 장애 예술가들에게 척박한 현실의 벽을 조금이나 낮추고자 공개 심사를 선택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신입단원 오디션. 장애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무대 위에 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배윤주 씨의 일이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떨리는데요. 이런 목소리로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날은 명동입니다. 우리 사람은 왼쪽입니다. This time is 명동 스테이션. 스키노비 스키와 명동역이 어린 사사이 전방도 다시 명동역. 예상치 못한 참가자들의 끼와 재능에 오디션 현장은 한껏 부드러워졌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29번 참가자셨고요. 네, 이것으로 제7회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공개 오디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참가자 여러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디션 감동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많은 생각들이, 또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오디션이라기보다도 많은 감동을 받은 무대였어요. 아마 바로 그냥 공연에 투입해서 내일이라도 공연을 해야 될 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1년 뭐 그 이상 훈련을 해서 무대에 세울 분들도 있고 또 바로 교육 프로그램에 좀 함께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끼가 네, 조성님. 완전에 그게 있어요. 화학으로 딱 보여주고 4, 5년 정도 이제 합창단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길을 타는 거를 잘 배우신 것 같아요. 2015년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오디션. 과연 심사위원들의 평은 어떨까? 네, 오늘 오디션은요 아주 많은 분들이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심사위원으로서 참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에요. 많이 떨리시겠지만 심사위원들은 좀 이기적이잖아요. 네, 재미있게 잘 보기도 했고요. 또 감동도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당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정말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은 모자라서 이번에 떨어지시더라도 차후에 더 좋은 실력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재능들이 참 많은데 그동안에 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장애인들의 끼, 또 어떤 예술적 감각을 이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우리 배 대표님 보면은 우리 결혼 전부인가요? 맞아요. 네, 아주 우리 배 대표님이 노래를 시작할 때가 결혼 전부터 했었는데 제가 취재 기자로 우리 배 대표님을 취재를 했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또 응원을 하고 있고 이 예술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문화 예술의 한 큰 보금자리가 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보시다시피 문 남성을 신궁을 울리는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심쿵하게 하는 이런 매력적인 분이죠.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얼굴에는 좀 주름도 잔잔하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계시고 역시 우리 장애인들의 멘토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배운주 대표의 부탁으로 오디션 심사위원 자리를 채워준 인연들. 그녀가 장애인 대중문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주변 사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써왔던 것일까? 제가 제1회 KBS 장애인가요제 때 이제 은상을 수상하면서 노래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요. 노래를 하고 한동안은 이제 그래도 공연이 있고 활동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무대가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처럼 실력은 있고 재능은 있지만 무대가 없는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아무도 우리를 무대에 세워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키워주고 무대를 기획하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2008년도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을 만들게 됐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새로운 이렇게 인재들을 발굴해서 계속 뮤지컬 배우, 또 가수, 또 뭐 앵커, 아나운서 이런 일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은 아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대중들하고 만나는 그런 이제 프로 예술가를 보고 있지 않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들을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거로 좀 이렇게 깨고 싶었고 그 결과 정말 이렇게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고 뮤지컬 배우나 가수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있고요. 또 이제 고용노동 민증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직업을 만들어내는 일로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1990년도에는 이제 이 뭐 특례 입학 제도도 없었고 힐끗한 분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다 계단이었고 누군가 업고 다니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입시에서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목발이라도 짚고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걷게 된 거죠. 수술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지 했는데 다시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걷게 됐고, 대학은 그 이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나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서 뒤늦게 이제 그 꿈은 이뤘죠. 지금은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네. 사실상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아, 이제 제가 수술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열 몇 군데를. 이제 저는 정말 온몸을 다 수술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또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수술한 곳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한 1년 4개월 동안을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삶이 끝났다. 평생 이제 누워서 와상환자로 살아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적은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을 수는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설 수는 없지만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앉을 수는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누울 수밖에 없고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데 간신히 앉을 수는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장애 예술가들에게 재능은 삶을 지탱시켜주는 빗줄기다. 그들이 빛을 놓치지 않고 잘 쫓아올 수 있도록 은주 씨는 장애인 예술단을 꾸렸다. 실제 KBS 공채 앵커 임세은 씨를 비롯해 많은 단원들이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키웠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장애인 순수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 장애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그녀의 또 다른 일터인 KBS 방송국. 매주 목요일 배은주 씨는 KBS 제3라디오 스튜디오를 찾는다. 오늘따라 유독 설레어 보이는 은주 씨. 제가 언니 찍어드릴까요?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였고요. 지금은 향상 다름 아닌 그녀의 첫 개인 싱글 음반이 나온 것. 수없이 무대 위를 올랐지만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음반을 낸 건 처음이다. 그야말로 가수로서 역사적인 첫 발을 찍은 것이다. 이별도 사랑이다. 헤어져도 사랑이다. 미련도 사랑이다. 내가 없어도 사랑이다. 널 만나서 행복했다. 스치는 바람에도 넌 내가 없어서 못 살겠다. 스치는 순간에도 과거에 했던 기초 생계비라는 기준이 아니라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뜨끈한 신곡을 제일 먼저 인연 깊은 KBS 라디오 식구들에게 건넸다. 그 KBS 3라디오와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라고 프로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번 생방으로 그 패널로 참가하고 있어요.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방송 하러 왔어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세요? 장애인 문화에서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이제 전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 코너예요. 라디오 게스트 맡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방송은 좀 오래 했었고요. 제가 전에는 또 3라디오에서 매일 저녁마다 프로를 하나 맡아서 방송한 적이 있고요.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거는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장애인 예술 문화를 조금 더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벌써 2년을 넘어섰다. 오늘은 전할 소식들이 꽤 두둑하다. 배현주 대표와 함께하는 장애인 문화 행여권 시간입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배현주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멈춰버린 시계. 우리 배현주 대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라면서요. 네, 이번에 어떻게 내가 작곡을 또 한번 하게 됐네요. 예, 진짜 놀라운 변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의 제7회 공개 오디션이 있었는데 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네, 이제 7회 그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의 오디션이 있었고요. 예. 굉장히 오디션장이 콘서트처럼 굉장히 즐겁게 오디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심사 총평은 어떻게 나왔나요? 특히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뭐 새롭게
그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열악한 현실이 드러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원자들 중에 정말 프로로 이렇게 본인이 어떤 전에 활동했던 경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예. 프로분들이 활동할 분야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술단 오디션을 통해서 무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원하는구나라고 심사위원들이 좀 아쉬웠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본 그런 오디션이기도 했어요. 마이크를 잡자 쉴 새 없이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는 배은주 대표.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문턱이 높은 대중문화의 현실을 꼬집어낸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들의 그런 노래나 뮤지컬 공연을 정말 이거 비장애인분들이 하는 그런 공연과 이렇게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연을 오픈을 해서 티켓팅을 하지만 이제 인식이 이거 돈을 주고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인가? 라는 마음이 있어서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연을 보고 가면 정말 일반 대학로에서 하는 그런 공연 보다 오히려 더 공연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공연을 보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노래를 듣게 해야지만 인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 공연을 오게끔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하고 또 우리 노래를 듣게끔 선택하게 하는 게 되게 힘들죠. 장애인 예술이 대중문화에 파고들기 위해선 편견부터 넘어야 했다. 그 편견의 벽을 낮추기 위해서 배은주 대표는 어디든 달려갔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랑 만나는데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항상 그 문학의 소식이라든가 또 장애인 예술의 소개를 해주시는데 항상 그렇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음성으로 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진행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보셨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일단 그 체구가 작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휠체어 타시고 열심히 그냥 종횡무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또 국가 대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정말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년여 지켜보시면서 배은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배은주라는 사람 뭐에 비유해야 되나? 글쎄요. 그리고 글쎄 이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양파 같은 분이죠. 까도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계속 나오는 그러면서도 뭐가 이렇게 은은함이 또 밀려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톡 쏘는 뭔가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계에 대해서 장애계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 비판하시고 좋은 점은 또 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신 것 같아요. 아침 라디오를 마치자마자 배은주 대표가 달려간 곳은 바로 예술단 사무실. 예술단의 공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예술단 일에 있어선 누구보다 예리하고 날카롭다. 그러니까 시간만 안 정해진 거지 상영은 확정이 된 거죠? 네. 5월달에 인원은 몇 명? 10명. 그런데 자세히 보니 회의 풍경이 참 특이하다. 마술사인 청각장애인 최성윤 씨를 위해 수화로 내용을 전달하는 분이 따로 있고 모든 단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분도 따로 있다. 실제 예술단은 배우들이 행정과 기획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배은주 씨는 무엇보다 단원 중심으로 예술단을 이끌고 있다. 척박한 장애인 예술 문화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일까? 가끔씩은 이 일을 왜 합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남지 않는데 왜 합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술단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본인한테도 희망이 없었고 주위에서도 많은 박수를 못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술단에서 훈련받고 무대에 오름으로 자신감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빛이 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당장이라도 막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몇 년 후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바뀌게 할 수 있을까? 또 이 사람이 여기 오면 얼마나 바뀔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약간은 이제 마력같이 저를 계속 이렇게 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빛을 내는 사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화려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 알을 깨고 나와야 세상을 마주할 수 있듯이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깨뜨려야 한다. 배은주 대표는 오늘도 알을 깨고 나온 장애 예술가들에게 무대 위에서 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날 수 있는 무대를 포기하지 않게 지켜나갈 것이다.